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바닷바람은 마치 겨울이 가기 싫어 떼를 쓰는 것처럼 매섭게 불었습니다. 시린 바람에도 지평선을 품고 있는 거대한 해양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늘보단 채도가 더 진한 바다를 보고 있으니 온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다만큼 보는 순간마다 압도되는 크기의 물질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기준을 바다에 두어 나를 바라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과연 나를 괴롭게 할 만한 것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골몰하면 부분이 전체처럼 보이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로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런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대체로 저는 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품어줄 것만 같은 파도에 기대어 잠시 멈춰 숨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대신 눈에 꼭꼭 담아가서 형체 없는 생각이 나를 잠식하려 할 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다와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벌써 6번째 사담입니다. 약 5회차의 간격을 두고 사담 에피소드를 쓰는 편인데 6번이라는 횟수를 보니 새삼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나름의 시간이 흘렀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원래는 책이나 영화 등 명확한 주제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쓰는 사담편을 반기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도통 뭐로 정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긴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요즘의 일상을 다루자니 반복되는 하루를 재밌게 풀어낼 재능은 없는 것 같고 주제를 정하자니 새로이 떠오르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편승해 AI에게 주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AI를 잘 쓰지 않는 편이어서 이를 활용할 생각을 바로 떠올리진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탄을 하니 대부분 AI를 써보라는 답변을 주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특하게도 그럴싸한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이북 리더기입니다. 책을 주로 소개하는 채널이다 보니 사담에서도 얘기해도 되나 싶었지만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락방에서는 이북 리더기를 언제부터 썼는지, 어떤 기종을 쓰는지 등의 사용 후기와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 단점 등을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처음 손에 얻게 된 건 약 2년 전입니다. 원래 저는 종이책을 읽으면 되는데 이북 리더기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과 직접 긋는 밑줄, 붙이는 포스트잇 등등이 모두 독서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북 리더기에 관심이 생긴 건 출퇴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벽돌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도 도서관에 가서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뭔가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엄청난 지식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찾아왔습니다.
허상인 걸 알면서도 저의 눈과 손은 어마무시한 두께를 가진 책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읽는 책들이 대부분 300페이지는 기본으로 넘었고 이를 가방에 넣으면 어깨가 자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냐고 책망하듯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람에 치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들고 있는 가방까지 무거우니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북 리더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의 눈길이 저절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가벼움이라는 건 때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북 리더기에 많은 돈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중고 제품을 찾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북 리더기 얘기를 꺼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천사 같은 친구가 예전에 사고 쓰지 않았던 이북 리더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가격대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며 대뜸 제품에 쥐어주고는 따로 연락을 하니 그냥 다음에 밥 한번 사는 걸로 하자며 마무리했습니다. 친구의 호탕한 카톡을 보며 아, 나도 저런 기깔난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확고하게 가졌습니다. 이북 리더기쯤이야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갖게 된 이북 리더기는 크레마 사운드업입니다. 초창기 이북 리더기로 6인치와 물리키가 있습니다. 사운드업이라는 이름답게 mp3 파일을 기기에 넣어 책을 읽으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기종입니다. 이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가 점령해버린 현 시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기능이긴 했습니다. 저는 첫 기기이기도 하고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마침 휴대폰 통신사와 제휴하여 밀리의 서재를 구독할 수 있었기에 이북을 제 세상에 들여놓기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북의 느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가장 체감했던 차이점은 눈의 피로도였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것과 정말 다르다는 평이 많았는데 확실히 그랬습니다. 1시간을 넘게 봐도 눈이 피로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잉크라는 기술력이 참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또 은근히 편했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찾아보면서 물리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 가장 좋았던 건 역시 깃털만큼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이동하는 시간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외출하는 시간에 짬을 내어 읽다 보니 독서량도 많이 늘었고 가끔 집에서는 침대에 누워 읽고 싶을 때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저의 친구는 이북 리더기를 결제함과 동시에 침대에 달 수 있는 거치대와 리모컨을 구입하여 본격적인 눕독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독서는 앉아서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 자기 전에 조금 읽는 편입니다.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속도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크레마 사운드업은 초창기 모델에다가 배터리가 방전된 채 몇 년 묵혀졌던 존재이기에 그의 움직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밀리의 서재 어플을 다운받고 로그인을 하기까지 인내심이 실시간으로 타들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책을 다운을 받은 뒤부터는 끊김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씩 와이파이에 연결해 새로운 책을 다운받을 때면 이너피스를 외치며 하곤 했지만 앞서 말한 장점들이 이를 모두 상쇄해 주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도 2권씩 다운을 받아놓으면 기본 2달 정도는 너끈히 오프라인 상태로 읽을 수 있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꼽은 단점은 이북 리더기 대부분의 액정이 모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도 했고 액정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서 나름대로 조심하며 다루었더니 액정이 나가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핸드폰들 중에서도 무적의 액정을 보여주는 기기가 있는 것처럼 나의 이북 리더기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막 체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북 리더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적어보았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북 리더기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 계기와 첫 기기에 관한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2부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번째 이북 리더기와 이북으로 읽었을 때 더 좋았던 책, 종이책이 더 나았던 책, 사용하고 있는 이북 어플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북 리더기는 크레마 A입니다. 이 기종을 사기까지의 과정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마 사운드업은 2019년에 출시하여 2024년 기준 이미 나온 지 5년이 된 기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북 리더기는 핸드폰처럼 자주 생산되진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오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이북 시장이 커지면서 이북 리더기의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해졌다는 것을 저는 작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초기에 출시했던 모델들을 향한 이북 어플들의 지원이 끊긴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긴 했습니다. 이북 어플들의 최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찾아보니 오래된 기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무심한 공지가 올라와 있고는 했습니다. 늙은이는 받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서러움을 느끼며 꾸역꾸역 이전 버전으로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7월쯤 지원이 아예 종료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11월까지는 버텨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설치 문구가 뜨지 않았기에 인터넷 연결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자린고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앞선 공지를 잊은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새 책을 다운받기 위해 와이파이를 켠 뒤로 밀리의 서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아직 멀쩡한 내 기기를 못쓰게 만들다니. 발전하는 이북 리더기의 시장이 새삼스레 미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음에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별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달 정도를 적당한 가격대의 새로운 기기를 알아보는데 할애했습니다. 리더기의 가격은 그나마 가장 저렴한 게 20만 원대였습니다. 중국 내수용을 사면 17만 원에서 18만 원에도 살 수 있었지만 이는 한글화를 따로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크레마의 새로운 기종인 크레마 A를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크레마 페블로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게 된 날 다른 기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크레마 A를 발견했고 할인 가격이 기존에 사려던 페블보다 저렴하여 크레마 A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대체적으로 비슷했지만 배터리 면에서 A가 조금 더 좋았기에 페블에서 크레마 A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물리키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리키가 추가되면 30만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이북 리더기 크레마 A가 생겼습니다. 처음 사용했던 사운드업과 비교했을 때 같은 6인치임에도 조금 더 슬림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액정을 둘러싸고 있는 베젤이 얇아지기도 했고 A는 물리키가 없었기에 액정 화면 자체가 더 커 보였습니다. 물리키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써본 바로 저의 취향은 물리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넘기는 건 물리키의 키감을 따라오지 못함을 체감했습니다. 만약 다른 이북 리더기에 또 욕심이 생긴다면 무조건 물리키가 있는 기종으로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속도감이 조금 향상되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크레마 A의 단점은 다른 브랜드의 기기들도 일어나는 현상인진 모르겠으나 화면을 넘길 때 한 번씩 깜빡이는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약 4-5페이지를 넘기면 화면 자체가 꺼졌다가 켜지는데 어떨 때는 이게 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책을 읽기 위한 용도이기에 많은 기능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읽는 걸 방해하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게 좀 괘씸했습니다. 사운드업을 쓰면서 다져진 이너피스를 외치는 능력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북과 종이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본 결과 개인적으로 이북은 소설과 에세이 장르를 읽는데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북 리더기는 휴대성이 좋기에 주로 지하철, 버스에서 가장 많이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에도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더 읽기 수월했습니다. 분량이 좀 있는 인문학이나 역사 장르를 읽으면 조금 읽다가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금방 가방에 도로 넣을 때가 많았습니다. 독서에도 유흥으로 읽는 시간이 있고 학습하며 읽는 시간이 있는데 이북은 전자와 조금 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거나 깊게 사유하며 읽는 책들은 직접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며 포스트잇을 붙이는 그 맛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북에도 하이라이트와 메모 기능이 있지만 속도감이 소멸해버린 기기에서 메모까지 한다는 건 부처님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장르를 이북으로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북 리더기의 존재에 의미를 느낀 건 두꺼운 소설책들을 주로 읽었을 때였습니다. 종이책 기준으로 거의 500페이지에 육박하는 걸 무리 없이 읽어나갈 때 느껴지는 쾌감이 꽤 거대했습니다. 이북 리더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소설, 에세이, 수필가 같은 장르를 좋아하고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분명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밀리의 서재로 이북을 읽는 편입니다. 제가 구독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읽고 싶은 책의 절반은 들어와 있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괜찮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위시리스트의 책 80%는 밀리의 서재에도 있는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찾아보니 밀리의 서재 구독권이 또 마냥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KT가 소유하고 있어 KT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핸드폰 요금제와 결합하여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등록되어 있는 책 중 몇 권의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문모카 작가의 소설 돌이킬 수 있는입니다.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아 읽기 시작했는데 근래에 읽은 소설 중 떡밥 회수가 가장 완벽한 소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웹소설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
또 초반부까지는 약간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이 거대한 세계관과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설정들을 보며 굉장히 몰입하면서 읽은 책 중 하나입니다. 과몰입 서사와 탄탄한 세계관, 그리고 완벽한 떡밥 걷어들임을 좋아하신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 사심이 조금 더 담긴 추천입니다. 주인공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깨닫는 바들을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게 풀어낸 얘기입니다. 고전 문학이라 엄청난 몰입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씩 반추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어 읽으면서 감탄을 자주 했던 책입니다. 이북 리더기로 지적인 교양을 챙기는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뭉땅 다락방의 6번째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담의 주제를 고민한 시간이 무색하게 이북 리더기로 주제를 정하니 막힘없이 글이 써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저의 경험들이지만 지금까지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미약하더라도 흥미를 느끼실 거라 믿고 과감히 도전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북 리더기를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이 작더라도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어느덧 3월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마음껏 산책에 나갈 수 있는 날씨입니다. 요즘에 저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일부러 외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제게 영감이 되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